음식 기다리기 심심해가지고 녹화합니다. 아, 맥주는 420 맥주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 하노이는 북베트남의 수도고 420이 옛날에 남베트남 수도였다고 알아가지고 저는 우파니까 우리가 파병 보내가지고 도왔던 것도 남베트남이니까 그래 그냥 그런 이유에서 420 맥주 시켜놓으면 좀 할 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정치 이야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산업화되기 이전이라고 하면은 여기 삿갓에 나와 있는 베트남 농민들의 삶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둘 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밀어붙여가지고 문 뚫어버리거나 영국이 아펜 전쟁으로 강제로 개방시키기 전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도 없고 뭣도 없고 복지도 없고 말했잖아요. 실제 그 기록을 그 뭐지 조선 총독부에서 식민지 주민들이 신장 길이 측정한 거를 속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이익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로 병력 자원으로 활용하진 않았긴 하지만 키가 어떻냐, 등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는 지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징용 해가지고 군함도에 막 밀어넣으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들고 할 때도 필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애들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 일을 잘 부려먹을 수 있다.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지주들이 백성 그 농민들을 잘 부리려고 소작농들을 잘 부리려고 하면은 등치 좋고 힘센 놈들을 써야지. 그래야지 농사 잘 지켜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도 힘 좋고 품질 좋고 지구력 좋은 살만 디룩디룩 짜 있는 요즘의 소들이 아니라 농사일을 잘하는 소가 중요했던 것처럼 신체 정보라고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식민지 당국 입장에서는 위에서 밑을 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체 정보가 진짜 중요해요. 그걸 사기치진 않았을 거니까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전까지 산업화가 안 된 상태였고 물자가 다 풍부해져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건 확실히 맞을 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해가지고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극소수의 귀족들만 처음부터 가진 게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니까 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던 것들이 경쟁을 거쳐가지고 이제 누구는 위로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밑을 더 멸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밑에서는 위를 보면서 저것들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자수성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고난 게 많았으니까 하다못해 부모가 잘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사 유튜버 영상 자주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 중에 조선시대 도공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걸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 잘하는 영상 중 하나예요. 임진왜란 거치면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경상남도를 점령하고 있다가 죄다 철수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죄다 잡아갔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귀한 기술자고 인재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 유튜버가 그런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의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죄다 해외로 떠나버릴 거라고. 이런 말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어쨌든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서. 실제 조선 왕조실록 이런 기록에 보면은 경신대기근이라고 이제 이상기후가 닥쳐가지고 음식이 잘 안 나오니까 식량이 별로 생산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죄다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버티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다 하냐면요. 일단 어른이 살아야겠다 싶으니까 애들이 갓난아이들이 살아봤자 어른 없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이웃집 새 집이 새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첫째 집에 자녀를 둘째 셋째 집에서 나눠 먹고
둘째 집의 자녀를 첫째, 셋째 집에서 나눠 먹고 셋째 집의 자녀를 첫째, 둘째 집에서 나눠 먹고 실제 기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굶주림이 닥치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돼요. 사실 진짜 잔인한 이야기지만 제일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갇혀 있는 섬들이 있거든요. 폴리네시아 제도 이런 쪽에 보면은 그 뉴질랜드 마오이족 이런 애들이 그 있잖아요. 보면은 디즈니 만화 중에서 그 어쨌든 모아이상 나오고 막 이런 거 만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민족들이 섬들을 여행하면서 어떤 섬들은 정착을 했지만 결국에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섬이랑 교류하고 무역하고 이런 게 다 끊어져 가지고 교역을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냐면은 아마도 문명의 붕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모아 초등학교에서 있을 때 명도 명거리가 보고 싶다고 하길래 신청했던 책이 있는데 걔들 적당히 보고 난 뒤에 내가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빌린다는 게 어찌 나한테 아예 내 손에 남아버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가 유치창 잡혀 들어가고 했을 때 다 봤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구속되었을 때 다 봤어.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섬에 갇혔는데 다들 무역이 막 끊어지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왜냐면 자원 개발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석유가 다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어떤 섬에서는 흑요석이 나고 어떤 섬에서는 식량이 잘 나고 어떤 섬에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고 이런 식인데 흑요석 흑요석을 채굴하는 섬에서는 저걸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식량 나는 섬에서 잉여 식량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요석만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섬에 가가지고 물자를 교류해주고 이런 식인 건데 여기서는 배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자는 전부 다 그 식량 많이 나는 커다란 섬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람들 안에만 배 만드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섬에서 물자를 가지고 찾아와 주지 않으면은 무역을 하지 않으면은 흑요석을 캐는 섬, 제조업을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사회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 경신대기근이 닥친 것처럼 일본에도 그 똑같이 닥칩니다. 왜냐면 기후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흑요석 섬을 찾아가지 않게 되고 안 찾아오니까 이제 얘네는 굶어 죽어가면서 계속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흑요석 이런 거는 무기나 장신구나 이런 걸로 쓰는 거지 실제로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지구 온난화나 자원 고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인데 문명의 붕괴의 책의 내용인데 같은 일들이 여러 역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한 그린란드에 아이슬란드 말고 그린란드까지 가서 정착한 바이킹의 이야기에서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무역이 끊어지는 순간 문명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과거에서부터 지속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요 산업화가 멈추는 거랑 똑같아요. 비료만 없어져도 지금 인류의 절반 정도는 다 굶어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공 비료 생산하는데 전기도 필요하고 화학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자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업이 사라지면요 지금 살아있는 전 인류의 몇십억은 다 죽어요. 굶어 죽어 그냥. 무역이 끊어지기 때문에 비료가 없으면 당연히 무역이 끊어지지. 지금 전 세계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잉여 생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저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잖아요. 그 러시아에 랜드리스를 많이 해줘가지고 독일한테 러시아가 이길 수 있었다고. 식량을 계속 밀어주니까 식량 생산해야 되는 인구들이 전부 다 전쟁 물자 만들러 갈 수가 있으니까 제조업에 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그게 안 됐고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산업화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잔인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 뜨겁고 부끄러울 이야기까지 했고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보를 택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효과는 있지만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야지 집단 전체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새가족 이야기했죠. 경신대기근에서 대기근에서 자기네 집 자식을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나눠주는 건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요. 말했지만 부모들이 굶어 죽으면요,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나쁜 짓이네 하면서 나는 이럴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좀 큰 애들, 내가 죽어도 생존할 수 있는 다른 애들까지 같이 죽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